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이혼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즐겁고 유쾌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첫째 아이 생일 때문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애가 전부터 사고 싶다고 했던 운동화를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면상을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그런데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와 헤어질 당시에만 해도 상간녀는 무척 예뻤거든요. 피부는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었던 데다가 손톱과 발톱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본 상간녀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 화장을 했음에도 주름과 노화를 가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손톱은 네일도 없이 뭉툭했고 옷은 예쁜 옷이었지만 얼굴에 노화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이쁜 옷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얼굴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런 상간녀와 말다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웃으며 축하까지 해줬죠. 제가 왜 남편과 상간녀의 싸움에서 축하하며 웃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당시에도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어요. 보통 소개팅, 맞선 등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시부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얼굴도 익히고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는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셨죠.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환자와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걸 병원에서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인 재량이긴 하지만 잘못되면 환자도 잃고 제 신용도 잃는 거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양하겠다고만 말했었죠. 그런데 시부는 아주 끈질기게 말했고 이러다가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폐를 끼칠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한 번 만나고 아니면 2번 다시 그런 권유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고 1년쯤 되니 시부가 먼저 너희 결혼 안 하냐 하더군요. 그런 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건데 시부의 말에 남편도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야 알았죠. 시부가 생각보다 부자라는 걸요. 결혼 후에는 첫째 아이가 들어섰고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아들 둘을 연속으로 낳고 나니 제 몸도 축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남편도 애가 둘이면 괜찮겠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는 저희도 괜찮은 부부였고 가족이었어요. 꼼꼼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그런 남편의 뒤를 받쳐주는 와이프였거든요. 그게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에요. 저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과 사생활이 철저하게 다른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내내 긴장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집에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긴장을 풀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어설픈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더니 그때는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상간녀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남편 생일은 겨울이라 아이들은 모두 방학이었고 며칠간 친정집에 놀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몰래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퇴근하고 오라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야근을 할까봐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앞에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그냥 회사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팔짱 정도, 그래, 낄 수도 있겠지.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애써 생각했는데 그 뒤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깡그리 날려버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뺨에 뽀뽀를 하더군요. 정말 기분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은 남편의 차를 탔고 같이 나가더군요.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와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빌고 또 빌면 그래, 용서가 가능할 거야. 애써 이룬 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는 그 뒤에 사람을 시켜서 상간녀의 뒤를 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람피는 남편 뒤를 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남편 몰래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이미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잔뜩 받아서 두 사람 사이가 불륜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결혼식도 했고 애들 돌잔치도 했으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었죠. 상간녀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던지 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집 배를 울리자 나온 건 상간녀의 어머니였어요. 혹시 따님 집에 있으신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누구세요?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가 없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수밖에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가 흠칫하더니 돌아서는 제 옷을 붙잡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상간녀가 무척이나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 알죠? 피해서 다니려면 얼굴도 익혔을 테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요? 따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겠죠. 내가 누구한테 따지건 그쪽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 만난 사람도 잘못은 했잖아요. 왜 본인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 싫다고 나한테 온 걸 왜 나를 탓해요? 아주머니를 탓해야지. 그 말을 하며 상간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봐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얼굴에 센스 없는 옷. 머리도 질끈 묶어서 수수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한테 끌려요? 솔직히 지나가는 남자 100이면 100, 아주머니는 싫다고 할 건데 그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주 당당하네.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불륜을 저지르고도 본처한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키운 거죠? 어머니라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말렸어야죠.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딸 혼자서 좋아서 불륜이 됐겠냐고. 그쪽 집 남편도 우리 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당신이 남편 단속을 잘하던가. 남편 잡아두지도 못하면서 어디 와서 본처 행세야?
자기 모자란 건 생각도 않고 여기 와서 남의 딸한테 뭐라 하는 건지. 당신 여기 온 거 당신 남편이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단체로 쓰레기네. 딸이 상간녀가 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정도면 그래, 상간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야. 둘이서 몰래 만나든 대놓고 만나든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알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는 행복한 상간녀 되는 거고 나는 불행하지만 권리는 다 가진 본처 되는 거야. 내 아들은 그 사람 호적에 들어가고 네 자식은 호적에도 못 올리는 혼의 자식이지. 그 사람은 아줌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하는 건 당신이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재혼할 거야.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넌 상간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욕구 푸는 도구고. 처음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넌 정말 답이 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말도 못하고 꿈뻑거리고 있더군요. 잘해봐 어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뺏겨. 내가 여자로서 불리하긴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훨씬 유리하잖아. 안 그래? 그럼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어. 등기는 회사로 보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 보며 비웃어주며 밖으로 나왔죠. 안에서 상간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탕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설마 그 여자 집에 갔다 왔어? 당신이 거길 왜 가?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그냥 민폐 끼친 거라고. 그 여자는 다르게 말하던데 누가 진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지금 나한테 그 여자 집에 왜 갔냐고 따질 때가 아니지. 여기서 따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불륜남. 그 타이틀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 직원이랑 바람나서 즐겁게 놀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잠깐 그런 사이가 됐을 뿐인 거지. 당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불륜이라기보다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은 그 여자 정리 안 하면 당장 아버님께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이틀 전에도 당신 바쁘다고 하고 그 여자랑 모텔에서 뒹굴 때 시댁 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밥 먹고 근처 놀러 갔다 왔거든. 좋아하시더라. 아들은 부모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가 신경 써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아버님이 아들 불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내실지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그 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아버님께 다 이야기해버릴 거니까. 당신 진짜 너무하다. 매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인질로 내세우면 좋아? 인질? 누가 인질인데?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내 행동은 그냥 시부모 생각하는 착한 며느리가 할 행동 아니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야. 그거 당신이 대신 내주면 나 진짜로 가만 안 둬? 제 말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는 시끄러운 걸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집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시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은 시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버렸어요. 집안은 내내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등기는 회사로 보냈죠. 그 등기에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신경 쓸 일 아니죠. 열어보지 않는 한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폭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라도 친다면 더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불륜남이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에요. 결국 상간녀는 일을 그만뒀고 퇴사 후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줬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군요.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지 제가 한 집안일에 매번 트집을 잡고 그걸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꼼꼼하지 못하다, 세탁이 위생적이지 못하다, 요리가 맛없다, 남편 내조를 안 한다. 아주 가지가지 내용으로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제가 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년간의 부부 생활로 저도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진 데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줘. 집안일이고 뭐고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꼼꼼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 집에 머물고 싶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봐. 요리? 한식 자격증까지 따서 매일 다른 요리 해주는데 청소? 매일 청소기 돌리고 이틀에 한 번 걸레질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일 처리하는데 세탁? 흰 빨래, 검은 빨래, 속옷, 수건 다 따로 세탁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건데? 셔츠에 바지까지 다 다림질을 해놓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람 불러서 대청소하고 어디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아, 그냥 진짜 이유를 대. 당신 여전히 그 여자랑 정리 안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만 가리면 다 가리는 줄 알았지? 그 여자 퇴사하고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상하게 트집 잡을 때 벌써 상간녀 뒷조사 다 했거든? 재미 잘 봤더라. 자식 새끼들 놔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피니까 회춘하는 기분이디?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허락받아.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나 대신 그 여자가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당신이 직접 아버님한테 말하라고. 그 정도도 못하는 거면 내가 이혼은 왜 해줘? 저는 이번에도 시부를 입에 올렸고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죠. 남편이 제 집안일을 트집 잡은 건 제게 흠을 만들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흠을 시부에게 말하면 이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같이 시댁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여자 어떤 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과 연애는 달라. 그렇다고 이 마음을 숨기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 말에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이런 놈 데리고 사느니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쉽게 놔줘버리면 둘이서 하하호호 할 텐데 그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자. 시댁으로 가. 가서 당신이 다 말하고 이혼 허락 받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 결혼 아버님이 노력해서 한 결혼이야. 그분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들른 아들 내외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자, 어여 이리 와서 앉아. 뭐 먹을래? 오늘 며느리 왔으니 그저께 만들어둔 식혜 먹을까? 그렇잖아도 너한테 주려고 만들어놨지.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말을 꺼냈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부 얼굴이 딱 굳더군요. 놀란 시무도 식혜를 식탁에 내려놓다가 멍하니 서 있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너희가 왜 이혼을 해? 아버님, 이 사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1년은 넘었으니까요.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뭐? 여자? 너 이놈의 새끼, 너 며느리 놔두고 바람을 폈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아버지도 그 여자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와이프보다 착하고 예쁘고 뭐든 다 잘하는 여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네가 애야?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결혼이야. 그걸 일방적으로 망쳐놓고 네가 이혼을 이야기한다고? 답도 없는 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와이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 나한테 꺼내지도 마. 며느리 너도 이혼 원하는 게냐? 아버님, 이 사람 불륜 처음으로 알았을 때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혼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벨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상간녀였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상간녀의 모습에 시부모님과 저는 말을 잃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허벅지까지 훤히 보이도록 올라갔고 다리에 스타킹도 신지 않았는지 맨발로 들어오더군요. 게다가 손톱과 발톱에 형형색색 네일과 페디큐어는 예전에 제가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니 그녀의 몸에서 확 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상간녀를 보는 남편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른을 보러 오는 자리에 그런 차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듯 하더군요. 그저 아름답고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듯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비싸게 자신을 포장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비록 저는 오빠와는 늦게 만났지만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여자는 성격도 나쁘고 집안일도 못해서 매번 오빠에게 혼만 나는데도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걱정 마세요. 저와 오빠가 결혼하면 제가 내조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고? 그럼요. 어디로 보나 제가 더 괜찮지 않나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여자보다는 제가 오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확신해요. 게다가 저 여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오빠와 이혼 안 해주겠다며 저를 상간녀라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간녀를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한숨만 났어요. 이 여자는 대체 왜 이렇게 지레만 밟을까 싶었죠. 정말로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시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가르치면 되고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인정해 주세요. 이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듣던 시부는 속이 타는지 식혜를 들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마시지를 않고 있더니 갑자기 식혜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혼을 허락해줘? 네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그런 놈한테는 매가 답이지. 너한테 눈깔 있으면 좀 봐라. 저 여자 어디가 며느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그치만 아버지.
어른들 집에 오면서 피부는 훤히 드러내고는 냄새는 또 얼마나 나냐. 늙은 노인들 집에 오려니 냄새 날까봐 그리 팍팍 양념을 쳤어. 저런 모자란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내 대에서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네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다. 나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축객령이 떨어졌고 함께 나가려던 저를 시부가 붙잡아서 같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아들을 결혼시킨 게 아닌데 많이 힘드냐? 내가 아들놈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 걱정 말아라. 아버님 마음도 알고 말씀도 너무 고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단히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외도 걸리고도 남편이 여전히 그 상간녀 만나는 거 보면 남편이 그 여자 많이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건 맞고요.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시모와 시부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보더군요.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랑 무슨 말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난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아, 미치겠네. 당신이 이혼을 해주면 될 일이잖아. 아버지 끌어들여서 뭘 어쩔 건데? 너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재산? 당신이 대체 뭘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가진 거 다 아버님 거잖아. 아버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 당신도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아버님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나를 싫어하시냐고.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걸 모르다니. 당신이 잘 좀 가르쳐줘. 어른 집에 그런 꼴로 오면 누구나 욕하겠지.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남편과 나는 아버님이 엮어준 사이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아들까지 소개시켜줬는데 너 같은 애 왔다고 그 마음이 흔들리겠어? 고생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교육시키려면 아주 힘들겠어. 어쨌든 아버님하고 이야기해. 잠깐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해줄게. 이혼만 해줘. 솔직히 내 손에 살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응? 사랑에 애달아하며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상간녀 하나 때문에 저한테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든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말해줄게. 당신과 내가 사는 신혼집, 그거 나한테 줘. 재산 분할 아니고 아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달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두 아들, 양육권, 친권도 내가 원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고 저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나를 세우는데 내 자식들이 저 여자한테 나쁜 짓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도 필요하고. 제 말에 상간녀가 더 열받아 하더군요.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왔다며. 그럼 그건 오빠 집이지. 이 여자 진짜 완전 돈에 환장했네. 오빠, 주지 마. 이 와중에 상간녀는 우리 애들 이야기는 또 쏙 뺐더군요. 생각하는 거 딱 보면 척이죠.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모든 재산이 갈 거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주라는 거겠죠. 집은 생각해 보겠는데 친권은 혹시라도 내가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첫째는 내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혼 못하는 거지. 이야기 다 끝났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집은 당신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야. 줬다가 뺐지나 마. 오빠, 그 집 주면 어떡해.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괜찮아. 집 얻을 돈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 집도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 솔직히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어. 그 말 들으면서 웃음이 어찌나 나는지, 시부가 무슨 생각으로 두 사람을 허락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식혜까지 뒤집어 쓰고 시부에게 호통까지 들었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해주기로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집 명의부터 옮기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도 제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간녀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 재산은 전부 사회 기증하겠다고 하니 두 사람 다 놀라서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시부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서 한 번 시댁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알려줬어요. 그놈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며느리 네가 받아줄 거냐? 아버님,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미 떠난 마음이고 저하고는 끊어진 연이에요. 억지로 붙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유언장을 좀 고쳐놨다. 그놈이 제정신 차리고 그 여자랑 안 만나고 있으면 내 재산 조금은 물려줄 것이고 여전히 그 여자랑 만나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신 네 아이들, 내 손주들 앞으로만 유산 물려줄 생각이다. 그건 괜찮겠지? 아버님 재산이고 아버님 거예요. 이혼하고 떨어져 나간 며느리 자식들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시고 가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지금 받은 집만 있으면 일하면서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한테는 통보만 하는 거란다. 그리 알고 있어. 시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허락받지 못해서 지금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상간녀와 동거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은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시부가 가진 재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다 상속받을 건데 괜히 상간녀 비위 맞춰주겠다고 아버지 심기 거스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화가 났는지 상간녀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그 소식 이후로는 전 남편과 관계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죠. 저도 애 둘 키우며 일하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옆에 작은 집을 사서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리고 여태 그 사람들 소식 알지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보게 된 거고요. 그날은 아들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도 사주겠다고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동안에 패셔너블했던 상간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주름살, 타버린 피부, 스트레스와 과로로 망가진 몸. 게다가 두 볼이 움푹하게 패여서 마치 노파 같더군요. 저는 두 사람 가까이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피부 마사지나 나를 위한 선물을 자주 줬거든요. 예전처럼 늙고 수수한 아주머니가 아니니까요. 빨리 와.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밥을 맛있게 못하는 거면 냉장고는 채워놔야 할 거 아니냐고. 게다가 매번 냉장고 정리도 안 돼서 곰팡이 핀 반찬들을 내가 봐야 해. 그치만 저도 일을 하잖아요. 항상 바쁜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그럼 애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했는데? 당신 능력이 모자란 걸 직장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이럴 거였으면 그때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사는데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살게 된 데는 당신 탓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애만 생겼어 봐. 그럼 시댁에서도 분명히 우리 사이 인정해주고 결혼해서 집도 마련해줄 건데 당신이 능력이 안 되니 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수술 복구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 말 믿고 기다린 지가 언젠데 여태 애가 하나도 안 생기냐고요. 병원에 가자니 이상 없다면서 안 간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이상이 없을 리가 있어요? 내가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한테 이상이 있겠죠. 당신, 내가 이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애가 둘이나 있는 거 잊었어? 그렇게 치면 당신이 더 문제 있는 거지. 그 여자는 잘 가지는 애를 당신은 왜 못 가져? 그리고 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집안일을 너무 못하니까 매번 집안꼴이 개판이지. 같이 살기 전에는 잘한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내가 속았어. 그러니까 그 탓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 잘해서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고 기분 잘 맞춰줘서 좋다며.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그게 예뻐? 꾸미는 것도 시간 없어서 못했어? 하긴 집안일 개판으로 해놓고 얼굴만 꾸미고 있었으면 더 열받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으휴,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이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어휴. 두 사람 싸우는 걸 보니 참으로 웃기더군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헤어져 달라더니 결국은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을 보니 게다가 상간녀의 그 모습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완벽주의인 걸 모르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집안일은 사람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부가 결혼 허락을 안 해줘서 돈도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머, 멀리서 보고 못 알아봤네? 오랜만이야. 당신 잘 지내지? 그런데 안색이 영 별로네? 저의 등장에 상간녀 표정이 완전 망가지더군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었나 봐요. 게다가 제가 예전처럼 수수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신의 옷을 연신 내려다보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당신 몰라볼 뻔했어.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당신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한테 쏟던 시간을 스스로한테 쏟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 피부도 몸매도 옷 입는 것도. 두 사람은 쇼핑하러 왔나 봐. 보기 좋네.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가 냉큼 전 남편 팔짱을 끼더군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 다 본 것도 모르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네, 저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그쪽은 아직도 혼자인가 보네요. 하긴 당신처럼 수수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없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아직 혼자 살아. 뭐 장난으로 결혼하자 사귀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난 이혼한 사람이고 굳이 다시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 그때는 어른들이 반대하신 것 같던데. 그건... 상간녀도 전 남편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결혼은 못했나 보네. 내가 이혼까지 해줬는데 참 아쉬워. 당신도 요령이 없어. 그러다가 아버님이 재산을 당신한테 안 주면 어쩌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미쳤나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이제 내 남자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야. 그리고 너도 참 웃겨. 저 남자가 왜 네 남자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애인이지? 와이프는 아니잖아. 하긴 그런 관념이 좀 희박한 사람이긴 했지. 남의 남자 꼬셔서 데려가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고. 근데 지금은 그 예쁜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세상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평생 예쁠 것처럼 굴더니. 애인이라도 당신은 전처잖아. 관계가 없는 거면 당신이 다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신 나랑 헤어지고 저 여자랑 살아보니 좋아? 얼굴색이라도 좋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 말 한 거야. 하긴 당신은 내가 하는 집안일들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집안일은 익숙치 않아도 예쁜 여자랑 살아서 좋을 거야. 그치? 전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한껏 적대심을 드러내며 소리 지르더군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거야. 아버님만 허락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할 건데? 여태까지 결혼 허락도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시댁 갈 때마다 퇴짜 맞는다며?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두 사람 사랑 진짜 대단하다, 그치? 두 사람 다 그런 몰골로 돌아다녀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거면 됐어. 당신 그만해. 너도 그만하고. 둘 다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 싸우긴 누가 싸워? 나는 당신 축하해 주려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헤어진 당신이 나랑 살 때보다 불행해 보여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 아까 둘이 싸울 때부터 다 봤거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축하해 줄 생각도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이 불행해 보이니까 도리어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들끼리 재미 보면 내 마음이 어땠겠어? 그런데 둘이 이렇게 나쁜 걸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제야 두 사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거 축하해. 그런데 찐사랑은 찐사랑이네.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축하해주고 백화점으로 총총총 걸어갔어요. 상간녀가 분해서 악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들이 보이더군요. 아들들은 전 남편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가까이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첫째가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만 상처받는다고. 이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어버렸어. 너희도 인사하지 그랬어? 우리더러 저런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싫어.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바람 피우고 이혼한 아버지 있다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아.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쩌다 아버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나 싶었죠. 그러곤 아이들과 식사하러 갔죠.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닌가 하고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겠지만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간간히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어떤 이야기이든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닐 테고 이렇게 이혼한 마당에 안부 인사하러 전화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게다가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 오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긴 하잖아요. 귀가 더럽혀지기 전에 차단한 거예요. 이혼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상간녀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쁜 얼굴과 미모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굴던 상간녀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죠. 그 두 사람을 마주치고 나서는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응어리도
싹 다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제 글을 읽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상간녀가 몸소 실천해줘서 참 기쁘고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